네, 안녕하세요. 청풍기술학원의 김주용입니다. 오늘은 그 121회 1교시 6번서부터 13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내용은 여러분께서 많은 그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답안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키세그멘트에 대해서 하는데, 키세그멘트는 뭐냐면은 FCM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요렇게 이제 이쪽 편에서 계속 이렇게 세그멘트로 제작을 하면서 오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오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키세그멘트라고 하는데, 요 키세그멘트를 시공하는 요령에 대해서 저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세그멘트는 횡방향하고 종방향 이런 것들을 고정하고선 콘크리트 타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께서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로는 문제 7번 거푸집 존치기간 및 시공시 유의사항인데, 이 거푸집 존치기간하고 그 시공시 유의사항은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여기 측면, 그래서 압축시험, 콘크리트 압축시험을 할 때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 5메가파스칼, 그렇지 않고 이런 그 슬라브라든지 이런 때는 최소 14메가파스칼이라든지, 단층일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 이상이고, 다층일 경우에는 이제 설계 기준 이상, 그리고 아무리 적어도 14메가파스칼 이상이다. 요 정도 하고, 여러분께서 이제 조금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압축 시험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온도하고, 그래서 뭐 온도가 뭐 5도씨나 뭐 10도씨나 뭐 20도씨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멘트 종류, 조강 콘크리트느냐 아니면은 뭐 보통 콘크리트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보통 시멘트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뭐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뭐 3일에서 5일, 뭐 7일,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그걸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나중에 적기가 애매하시고 이러면은 이제 이런 이 콘크리트는 한 3일 동안 뭐 충격을 주지 말아야 된다든지, 뭐 5일 동안 뭐 걸어서는 안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하중을 올려놓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8번. 횡단보도에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방법.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뭐 어떻게 쓰라고 그러는 건지 좀 황당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 방어적으로 이 답안 작성하시는 게 공격과 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격이라는 것은 자기가 확실히 아는 문제들은 아주 공격적으로 쓰면서 압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있던 경험이라든지 논리적인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선 딱 쓰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득점이 되는 거죠. 제가 하는 고득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이제 방어를 해야지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문제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쓸 수는 없으니까 먼저 상식적인 얘기를 어떻게 풀어 쓸 건가. 그리고 제일 좀 무난한 게 다시 질문을 다시 풀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설치 방법 이러면, 이렇게 이 질문을
횡단보도에서는 뭐 장애인 유도 정치를 시각장애자들을 위해서 유도 블록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뭐 개요라든지 어디 있어 이런 말들을 풀어서 적는 거예요. 그래서 칸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했던 내용을 풀어서 적어보는 것도 사실은 이 방어 요령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상식하고 이런 이 방어하는 이것도 사실은 실력에 속하는 거예요. 실력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도 한 번씩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쓴다기보다 칸을 채우는 요령도 조금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시면은 항상 좀 연상을 좀 하시고 연상을 하셔가지고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들이 갈 때 그 점자 블록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든지 뭐 저 같으면은 그러겠어요. 여기 신호등이 있으면은 여기 저기 소리가 나오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소리가 나오고 여기 사람 이 횡단보도 앞에 이렇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여기 점자가 여기 확실하게 멈추게 하는 그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풀어서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횡단보도 끝까지 해서 뭐 보도까지 유도가 돼야지 된다든지 이런 상식적인 얘기로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뭐 암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 한번 이런 거가 나오면은 어떻게 방어하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상식적인 얘기로 한번 페이지 수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을 좀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9번. 부주면 마찰력, 검토 조건, 발생 시 문제점, 저감 대처. 이게 사실 10점 문제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물어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25점짜리 문제로 적합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으면은 어쨌든 여러분께서 작성을 하실 적에 이 부주면 마찰력, 검토 조건 연약 지반을 간통으로 해가지고선 지지층이 있다든지, 그런 다음에 이 발생 시 문제점, 그 다음에 저감 대책,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서 페이지 수를 한 페이지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한번 채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참 이 부주변 마찰력이다 이러면은 가장 여러분이 좀 딱 떠올리셔야 될 게 이렇게 끌어당기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도포를 하잖아요. 그죠? 도포를 하게 되는데 이 도포가 슬립 레이어라 그러죠. 슬립 레이어라고 그러는데 그 원리는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이게 붙어 있다가 천천히 이동돼서 밑으로 끌고 내려갈 적에는 여기가 말뚝을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 도포만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 이래서 슬립 레이어의 개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 댐 관리 시설 분류 및 시설 내용. 이것도 여러분 그 안전관리 기술사나 이런 데에서 보는 문제인데, 그냥 여러분께서는 이건 그냥 한번 답안을 좀 참조하시고, 이렇게 이것도 방어용으로 한번 쓰는 요령을 한번, 방어용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조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극한 지지력과 보상기초. 이거는 이제, 토질 및 기초기술사, 이런 내용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문제이긴 하지만은,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토목에서, 좀, 그래도 점점점 토질하고 토질 문제들이, 시공기술사에 자꾸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개념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가시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 비슷하게 또 파일 아프트라든지 이런 문제들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나중에라도 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고득점하기 좋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순극한 지지력 보상기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보상기초라는 건 뭐 뜬기초 뭐 또 아니면은 부력기초라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원래 이 집안의 이 지점은 원래 이만큼의 그 깊이에 따른 여기 뭐 단위 중량에 따른 이런 하중을 받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여 밑에 우리가 뭐 정수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떨 때는 이 흙을 걷어낸 것보다 아주 적은 지지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이 하중이 올라온 구조물이 오히려 이 원래 받고 있었던 지점의 하중보다도 더 적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무슨 박스 구조물이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훨씬 적은 그 하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은 크게 지방 계량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개념은 사실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그 관로라든지 이런 걸 매설을 할 적에 무조건 여기 조금 물이 있고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서 이렇게 땅을 파고 여기에 막 뭐 그 암이 나올 때까지 굴착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보상기초라든지 이 순지지력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현실적인 시공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참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12번에 하수 배제 방식, 함유식하고 분류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 함유식하고 지금 분류식. 그래서 지금 대부분은 다 분류식으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이 이제 공사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개념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시설물의 성능평가 항목. 이것도 저기 안전기술사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조금 이런 것까지 하시기에 좀 버거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께서 방어용으로 쓰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문제들을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교시 문제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